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예, 사우디에 정말 엄청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투자 유치가 앞으로 어떤 산업 섹터를 조금은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게 할지도 아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만찬회에 참석했던 많은 유명 인사들 보게 되면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너무나도 의심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화려한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지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엔비디아 D-1. 네. D-1도 아니죠. 이제는 몇 시간 뒤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랄까요, 약간은 좀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시장 분위기? 네, 요즘에 시장의 뉴스가 헤드라인들이 대부분 이제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죠.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그림자 금융, 그리고 사모 크레딧 이야기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술적 패턴도 그렇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론이 가득할 때 우리가 정말 본질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감익되는 구간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기대치가 상향되고 증액되는 구간이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올해 4월에 정말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기업들의 이익을 대부분 훼손된 거라고 했고 지금보다 훨씬 큰 그 비관론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때는 미국이 망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국방비보다 이자비가 훨씬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관세 수입으로 모든 거를 다 감세 법안들을 퉁치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했던 계기가 됐었고 오히려 그런 그 관세 이슈가 없었다면 관세에 대한 협상들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겠죠. 네. 그 4월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과거 이제 1930년대의 관세 정책과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비관론이 제가 기억하기로 어디까지 펼쳐졌냐면 결국에는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진주만 사건까지 일어났다. 네. 결국은 일본을 이제 옥죄는 그런 어떤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본이 그걸 타개하기 위한 전쟁을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급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그것 때문에 급락한 것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 관세가 당연히 부과되면 실적이 훼손이 되니까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많은 비관론이 있는데 어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그 가이던스를 좀 까먹고 계시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네. 너무나도 좋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좀 공격적으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와 그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좀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시장의 그 분위기를 10분 이해합니다. 120% 이해하는 게 원래 주가가 오르면 믿음이 강해지고 더 많이 좀 뭐랄까요 도파민도 나오고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성이 생기고요. 주가가 빠지면 하루 아침에라도 의심으로 돌아서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끝단으로 가게 되면 좋은 기대든 나쁜 기대든 너무 끝단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발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아까 지난 4월에 우리가 우려했던 기업들의 감익 구간이 아니었고 당시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국면들의 크라이시스 국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식을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업의 감익 국면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당시에 하이힐드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때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저는 그러하다고 봅니다. 한번 자료 보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떠한 성적표, 어떠한 팩트 시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이제 왼쪽 차트가 그 시계열은 똑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서 지금 25년도 현재까지예요. 모두 같은 시간인데 평균적으로 기업 이익이 그 EPS가 예상치를 좀 상회할 확률이 역사적 평균이 한 6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75%의 기업이 EPS 주당 순이익을
상회를 했어요. 예.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은 뭐니 해도 제일 탑라인, 제일 위쪽에 있는 매출의 성장이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필수적이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원가 절감 얼마를 했고 뭐 부수적인 수입이 얼마나 생겼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매출의 성장도 시장을 평균적으로 한 59% 정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회를 했다면 지금 74%.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교집합, 매출도 늘고 EPS도 동시에 시장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게 61%예요. 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리고 막연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계속 뉴스에서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 프레임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예. 정말 본질을 봤을 때는 탄탄한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예. 이것을 넘어서 지금 3분기를 넘어서 향후 4분기 그리고 26년도의 실적 추정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저는 최소 컨센서스 그 부합은 나올 것 같아요. 실적 갖고 뭔가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예. 젠슨 항이 컨퍼런스 콜에서 충분히 그 새로운 차세대 루빈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버블이 아니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저는 이걸 어떻게 저는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예. 지난 시간에 뭐 방송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린 게 엔비디아 자체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GPU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깔고 핵심적인 기업도 본인들이 쓸 AI 클라우드 센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렌트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람다레스라는 기업에 오히려 렌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예. 그 얘기는 렌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더 추론이 강화가 되고 더 많은 서비스를 고도화된 서비스를 내기 위해서는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최신 칩이 예. 아마 1, 2년 정도 뒤면은 또 구형이 되고 어. 한 불과 6개월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예. 야 블랙을 돼? 이거 대량 생산 구간으로 갈 수 있어? 분량 되게 많지 않아? 이런 우려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다음 차세대 그리고 또 차세대가 예. 계속 언급이 될 만큼 그만큼 시장의 수요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젠슨 왕의 AI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에 워낙 좀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거 자체가 악재라면 악재인데 그 기대감이 높지만 그래도 발표하는 그 수치, 지금까지 했던 그 수치가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뭐 모르겠어요. 뭐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었던 거에 대한 약간의 일부 뭐 되돌림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의 많은 참여자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도 같이 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찌 보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올라왔었던 이러한 어떤 차트의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야 이게 계속 갈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 이제 50일선을 조금 이탈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약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하나의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올해 미국 주식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 물론 4월 저점 대비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뭐 예. 전문가의 말대로 이 미움받는 뭐 랠리라고 표현이 예, 될 예. 만큼 올라오는 게 얄미울 만큼 정말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 던졌는데 예. 다 비웠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까 아니 저번에 그 기관 투자자분들이 네. 관세 이후로 그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실지 못해서 네. 약간의 좀 뭐 많이 좀 힘들어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연간으로 보면 사실 예.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YTD로.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러한 뭐 기술적 뭐 분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통계를 좀 보면은 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한 10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S&P 500이 좀 많이 올랐을 때 강세장이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올랐어요. 예. 올해는 한 16.3%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강세장을 한 1954년부터 쭉 모아서 보면은 강세장일 때 대부분 그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이었고요. 예. 그 기간 동안 산타랠리가 안 나오고 좀 시장이 보합권이나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도 1%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예. 이 강세장에서 연말 랠리를 못 가고 있다는 것. 뭐 저게 꼭 유동성 장세사, 뭐 실적 장세사 이게 아니라 지금은 명확히 실적이 계속해서 그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이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인 그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국면이긴 하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서서도 뭐 50일 이동평균선을 전체적으로 좀 하회를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게 올해 그 S&P 상장 기업들이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그 종목들 개수예요. 네, S&P 500에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그 종목 개수가 많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수치는 올해 한 5월 정도예요. 4월은 뭐 굉장히 극단적이었고 한 5월 정도, 5월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아직도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 예. 네, 이게 관세 정말 될 거야. 뭐 정말 트럼프 입에 따라서 그 SNS 따라서 정말 급등락이 심했을 구간 정도로 지금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이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2022년 11월 때부터 지금 2025년 11월, 그러니까 약 한 지난 3년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51선을 좀 뚫고 내려왔다고 한들 과거의 어떤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전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1대1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월, 5월에 51선만 이탈하고 정말 정규 분포상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전 거의 96% 이상으로 벗어날 확률. 예. 그 끝단까지 갔을 때는 미국이 망한다고 했었으니까 정말 미국 채권에 대한 우려. 맞아요. 야, 채권에 돈 안 갚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영구채 발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정말 미국을 엑시트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시기와 지금이 예. 뭐가 더 강도가 세냐는 거예요. 4, 5월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주식을 많이 사자고 했던 시기였지만 예. 그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설사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더라도 뭐 과잉 투자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뭐 알파벳에서 뭐 그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우려들이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정속 주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그냥 그 예방적인 어닝 사인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렇다는 건 시장은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금은 바닥권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크로 펀드들의 숏 베팅한 비율들을 누적 금액들을 보면은 역시나 4월에 관세 전쟁이 굉장히 그 치열했던 수준까지 지금 숏 베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락같이 보이는 뭔가 희망의 뉴스가 나오면 저 숏이 쇼커버링으로. 숏 커버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오늘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쇼커버링? 뭐 아직까지 좀 약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약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스튜디오 오면서 예. 야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예. 마치 그 뭐 엔비디아 실적이 예를 들어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시장 전체가 뭐 마켓이 쇼크를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엔비디아의 문제인 거지. 다른 여타 업종들, 다른 우량주들은 사실 평소 같으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온 거랑 예를 들어서 일라이 릴리가 지금 좋은 성적표를 가져가는 거랑 무슨 관계? 그렇죠. 이렇게 했는 게 정상일 텐데 예. 지금은 마치 AI 어떤 버블론에 굉장히 많이 시장은 몰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좀 과도하게 비관론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래요. 잘 나오면 왜 문제입니까? 잘 나오면 또 많이 투자할 거니까 과잉 투자를 부추길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오면 그동안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안 나왔어? 약간 그분들은 돈을 못 보신 분들. 네, 그런 논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들을 예. 보면은 저는 좀 시장이 역시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한쪽으로 쏠린 데서 뭔가 반대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인데 예. 지금 너무 비관론적으로 많이 급격하게 쏠려가고 있는. 근데 저는 이런 상황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뭐 10년 전, 그 이전의 투자는 사실 스마트폰 그리고 이 정보가 빠르게 교류되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가짜 정보도 많이 유통이 되고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나쁜 것도 좀 시장에 빨리 반영되고 하지만 더 과잉돼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좋은 것도 뭐 빨리 반영되지만 조금 더 뭔가 오버슈팅할 수 있는 경향들이 세기 때문에 예. 지금의 국면은 좀 아래쪽으로 너무 비관론적으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조정의 어떤 폭을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우리가 뭐 10%씩 조정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에 일부분 뭐 3, 4% 정도 수준의 어떤 지금 조정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리마켓 보니까 또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또 이런 뭐 물론 이제 투자 유치 때문에 약간 시장에 약간 온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이 AI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좀 뜯어보면
과연 이게 뭐 생산성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또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뭔가 약간의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확대 국면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황의 어떤 경제 지표 상으로 좀 보게 되면 물론 실적은 너무나도 좋게 나왔고 또 제가 좀 이따가 뭐 질문 드리겠지만 또 워런 버핏 선생님 또 알파벳을 좀 담았던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라는 그런 것들 또는 뭐 경제 지표가 일부 좀 부재가 되다 보니까 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결정이 조금은 시장을 좀 출렁거리게 만들지 않겠느냐. 특히나 성장주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이 시장에 따라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부장님은 지금의 이 금리 인하나 여러 경제 지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은 연말에서 연초까지 시장 이 세 가지 이유로 조정이 심화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것 때문에 시장을 조정을 주면 무조건 이거는 미국 주식을 시그널이다. 지금부터 진짜다. 진짜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정은 뭔가 기업의 감익 구간,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무분별하게 다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러니까 저는 금리 인하 속도도 지금 시장 조정의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노동 지표가 우려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AI 버블도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유를 찾기 마련이고 이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뭐가 떨어진 이유냐? 무분별하게 많이 오른 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무분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연말로 될수록 이익 실현을 기관들이 충분히 하고 진짜 진또배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지. 저는 뭔가 노동 지표나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4월부터 우리가 그 4월의 큰 폭락을 기회로 삼았던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를 봤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샀죠. 샀죠. 뭐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여러 가지 뭐 참고를 많이 했지만 단 하나 좋게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이 경제 지표 보면 시장을 살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그럼 어떤 단추에서 우리는 시장을 살 수 있었냐라고 보면은 AI 산업 혁명 구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리딩하는 컴퍼니들로 우량주를 포트폴리오 했던 투자자들만이 그걸 아주 기회를 보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FOMC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리 인하가 왜 나와야 되지? 맞아요. 앵커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가 도대체 왜 나와야 되는 거야? 심지어 그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시장이 26%씩 S&P 500이 막 상승했으니까 지금 금리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만약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결국에는 심리잖아. 심리 때문에 빠진 것들은 펀더멘털적으로는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저는 완만하더라도 굉장히 느리다 하더라도 그 경제에 뭔가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사실 변혁 기간에는 새로운 승자가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의 패권을 유지했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AI가 무서운 거예요. 데이터 기반의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란 말도 못 써요. 진입을 못 합니다, 신규. 알파벳이 다 갖고 있고 메타가 다 갖고 있고 테슬라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는 구간이에요. 이미 정해졌네요. 그래서 빅테크는 계속해서 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뭔가 요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코카콜라가 가난한 자의 주식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도 코카콜라 소비량이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서민 경제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도 있으나 금리가 높든 낮든 지금 빅텍들에게는 전혀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하락한다면 저는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버블은 당연히 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혁명 과정이 그러했고요. 근데 지금의 AI 시대는 결국에 데이터를 가진 기업, 결국에는 승자가 나타나는 과정들이거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 주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버블 논쟁보다는 그 안에서 승자가 가려지는 과정이다. 승자가 가려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뭐 지금 최근에 버크셔 해서에서 뭐 알파벳을 뭐 신규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이제 화제로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의 승자라고 보기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선택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 산업 자체가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정말 현금이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뭔가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향후의 주인공이 좀 결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한 어떤 시그널로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부장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좀 보셨을 때 지금까지 시장을 보셨을 때 어떤 기업이 지금까지는 아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좋아하시는 알파벳이 고요 자료 보시면은 이 폴리마켓에서 어떠한 회사가 AI의 가장 그 베스트 승자가 될 것이냐. AI 모델이 있어서 네.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지죠. 86%네요. 네.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안트로픽이나 뭐 오늘 요 사진만 네. 계속 띄어놔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AI 버블이 아니다. 확실한 주자로 간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단서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알파벳을 담았던 이유가 예전에 그 애플을 담았던 이유가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생필품이야. 그렇게 인식 전환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버핏이 좋아하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애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애플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파벳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알파벳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그 뒷단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곳에서 AI가 접목이 되고 이 AI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 이제는 모든 기업들의 필수품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분까지는 아니지만 첫 그 비중을 늘리게 되는 계기가 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 표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오픈 AI의 지금 어찌 보면요,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든든한 뒤에 어떤 스폰서가 또 있고 스타게이트의 수장으로서 지금 샘 알트먼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픈 AI가 뭔가 돈을 벌고 AI에 대한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보여줘야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업들도 좀 빛을 보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오픈 AI가 약 5%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돼. 거의 나머지 지금 AI 모델 자체가 거의 바닥권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또는 알파벳은 너무 좋은데 이 오픈 AI가 그렇게 뭐 소위 얘기하면 여기저기도 파트너십을 맺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또는 전력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저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 AI 모델들이 지금 저 결과표에서는 뭐 다른 것들이 다 안 될 것 같고 뭐 구글만 유일한 승자로 남을 것 같고 뭐 저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모델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공하는 어떤 특징들도 다르고 또 기업의 맞춤 형식으로 가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저 장표처럼 뭐 보여지는 게 잘못 이해했을 때는 야 오픈 AI가 저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좀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한 기업을 선택하라면 지금 제미나이를 선택한 것 뿐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커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네요. 결국에 같이 커가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 버블에 대한 논쟁보다는 확실한 주자로 이제는 그 얘기는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1등 리딩 컴퍼니로 재편을 해나가는 게 재편해야 된다. 특히나 연말이니까 아마 최근의 하락 때문에 일부 종목들의 마이너스가 좀 심화된 그 계좌 여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 트레이딩으로 벌어놨던 것을 일부 상쇄하고 이제 트레이드 오프하는 거래를 연말에 한번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AI 정말 우량주 기업들로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부장님도 사실 지금 많은 이제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과정에 계세요 지금? 맞습니다. 과정에 있고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을 담았냐는 제가 여쭙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3분기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를 보고 가이던스를 보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와 이거 완전히 좀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가장 큰 거는 지난 FMC
때 방송 이제 끝나고 저는 중소형주는 많이 차익 실현을 했고 이제 빅텍 대형주들 위주로 다시 좀 재편하려고 하는 변화를 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변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현금을 남겨두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시장이 다시 한번 공포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기꺼이 미국 주식을 확대하는 구간에 접어들 것 같고 지금이 정말 진짜 투자 구간이라고 앞으로 펼쳐지는 저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다 안 오를 거예요. 이제는 진짜 피지컬 AI 정말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 그리고 그게 단순히 AI에만 몰두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들로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뭐 이따 말씀드릴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온홀딩스, 온러닝 같은 경우에도 온러닝이요? 네,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AI에 몰두돼서 보이지 않았던 소비재 기업 중에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시죠, 온러닝으로. 조금 빨리 보여드리면 제가 제목을 온러닝 다시 달리나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패션 트렌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온이 이제는 신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을 신으면 좀 뒤처진 거 신은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이 될 만큼 이제 한물 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인데 미국의 이제 부촌에 좋은 사립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 같은 부장 라인까지도 옆 팀 부장님이 온 신었대 이제 끝물인가 봐 이런 게 막 증권가에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이게 회사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죠? 뭐 보고 있어요. 옆 팀 여자 부장님이 화장품 이거 쓰는데 끝났나 봐 막 이렇게 해서 막 재밌게 그냥 막 영포티 막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보다 169% 잘 나왔고요. 그래요? 네, 매출도 지금 3개년도 보면은 연 고정환율로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만에 계속 더블이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 66% 나왔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온러닝의 그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됐습니다. 할인 안 해요. 지금 요거 지금 뭐 순매출 뭐 25%, 매출 총이익률 66%면 그냥 빅테크의 지금 실적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명이 안 됐던 거죠. 조명이 안 되네요. 네, 이런 쪽으로 시선은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올해 오빌이라고 하는 케냐의 그 엘리트 마라토너가 또 온 스폰서를 받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은 그 스프레이드 기술이 접목된 신발이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못 삽니다. 저도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아직 그만큼 공급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직 보여줄 게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어페럴 부분, 의류 부분이죠. 고정환율 기준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100% 증가? 네, 그리고 100만 개 이상의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실적을 보였고요. 이 매출 총이익률 66%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늘어났어요. 제가요,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보시기에 온러닝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건드렸길래 이렇게 엄청난 매출 성장률을 보여지는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너무 편해서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은 그 다음 또 사는 거죠. 다른 걸 못 신어요. 근데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호카라고 호카 알죠. 제품은 조금 그 패션 스타일이 조금은 투박하게 어글리한 좀 투박하지만 굉장히 쿠셔닝이 좋은 이런 걸 추구하는데 온러닝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뭐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LVMH 그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고 하는 지금 코론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그룹인데 코어를 하고요. 뭐 로에베 코어하고 로저 페데레 에디션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또 젠데이아나 이 10대, 20대를 좋아하는 또 배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이게 예전에는 러닝화에서 지금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엘리트화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정말 나이키의 전성기 시대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던도 신지만 그 조던 마크를 가진 라이프스타일 옷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도 신고 이게 정말 확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게 나이키 예전 조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확 와닿네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온홀딩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훌륭한 실적이 시장에서 지금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기업들로 내년에는 하나 둘씩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 됐는데 저희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뭐 어떤 행사가 또 마련됐습니까? 아, 네. 예. 저희가 월말마다 투자자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좀 기회들을 발굴하는데요. 딱 1년 전에 24년도 11월 세미나가 예.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사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세미나 끝나니까 그 다음 주에 개업 이벤트가 나왔어요. 예. 국내 주식 엄청 샀죠. 아, 그런 기회들을 매월 말에 발굴하는데 이번 달은 내년을 미리 전망하면서 예. 미국 주식을 다시 한번 바이 아메리카라고 저는 바이 아메리카.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4월이 바이 아메리카 시즌 1이었으면 올해 연말 내년 초는 바이 아메리카 시즌 2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진짜 미국을 사야 되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월 더 진짜 더 좋은 그때보다 더 좋은 네. 기회다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는 미국이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충격으로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길게 끌어갈 수 있는 AI로 인한 4차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발생한 시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지금 정답지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가격들은 착해져가는 구간. 착해져가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조정의 끄트머리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의 헤드라인을 계속해서 장식해 나갈 때 예. 우리의 투자 기회는 점점 더 커지는 구간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정말 꽉꽉 채워서 저희 한동훈 부장님과 함께 미국을 왜 사야 되는가, 지금의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 워딩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착해져 가고 있는, 가격이 착해져 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 이제 인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부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희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한동훈 부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